전북의 혼인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년층이 없기 때문인데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용차만을 전문적으로 테스트하는 국내 첫 상용차 주행 시험장이 새만금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상용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사들인 도로 부지가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에 막혔기 때문인데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 지역의 결혼 건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결혼 정령인 청년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청년층이 빠져나가면서 혼인율마저도 전국에서 가장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중에 결혼이 가장 많이 치러지는 봄이지만 웨딩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결혼이 부쩍 줄어들어 예비 신랑 신부의 발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담도 많이 줄고 이제 건수도 많이 줄고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전주에서 3천여 건을 헤아리던 연간 결혼 건수가 요즘은 2천여 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암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혼인 건수는 7,2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약 600건이 감소해 감소율이 7.6%에 달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9건으로 전국 최저치로 주저앉았고 서울 5.4건, 경기 5.2건, 충북 4.9건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 역시 33.4세로 도 단위에서 가장 높아 장가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전체 10%를 웃돌고 있는 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이 줄다 보면 결국 아이 낳는 가정이 줄어들고 앞으로 전국 도 단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든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꾸 지역을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짝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이 그만큼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가 도로를 내겠다고 하다 포기하는 바람에 이미 사들인 수억 원어치의 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때문이라는데 전주시의 사전 계획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의 남쪽 출입구 주변입니다. 지난 2012년 리사이클링 타운 조성 당시 왕복 2차선 도로를 내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바로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주시가 이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서 도로 건설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공사에 필요한 5,000제곱미터 가운데 600제곱미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전주시는 토지 구입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대신 추가로 5억 원을 들여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민 간담회나 공청이 용역도 없이 남쪽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7년 가까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왔습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토지를 처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획으로 낸 이유가 리사이클링 타운 진입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측으로 도로가 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전주시가 사업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도로 공사를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성능과 안전성을 먼저 시험해야겠죠. 우리나라에는 상용차 시험장은 여럿 있지만 상용차 주행 시험장은 없었는데요. 새만금에 국내 최초의 상용차 주행 시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용차 산업 구축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내다가 사람 모형이 지나가자 즉각 멈춰섭니다. 차량의 자동제동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화물차와 버스가 직선과 곡선 주로를 쉼없이 달리며 내구성을 점검합니다. 화물차와 버스 같은 상용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유일의 상용차 주행 시험장이 새만금에 문을 연 겁니다.
530억 원이 투입돼 43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주행장에는 고속주행과 내구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8개의 시험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자문을 받아 기상과 노면 악화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상용차의 길이 그리고 차축, 차폭 등을 고려해서 회전 반경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옆은 드넓은 새만금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뚫린 새만금 내부 도로를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가동 중임에도 대형 타이어 업체와 자동차 통신업체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향후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면 전기 수소 상용차와 자율군집 주행 등 미래 차량을 개발하는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차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차지하는 전북. 그간 기반 시설이 없어서 기술 개발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행 시험장이 개장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용차 산업의 거점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상반기 안에는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가능성도 시사해 전주시 지정과 관련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전북 현안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김한광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총리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을 질의했습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가 3월에서 6월로 다시 늦어진 이유를 따지며 정치적 배경과 논란을 경계했습니다. 6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서 결정되면 심각한 지역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되는 지정 일정 차질에도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해 금융중심지 조성의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십니까? 반대 의견이십니까?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도 인구 100만 명 기준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이 법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인구 100만 명 기준이 완화되면 전주 특례시 지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돼 향후 법 개정 과정이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 상산고는 오늘 자립형 사립고 재평가 서류 제출 마감 시간에 맞춰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학교 재정 지원 현황 등 모두 6개 영역에 걸친 평가 관련 자료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5월에는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인상이란 비판을 받아온 완주군 의회 의정비 인상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위는 오늘 의정비를 19.5%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월요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의결하려다 무산된 조례안의 인상률인 21.15%보다 조금 내렸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여전히 과도한 인상이란 입장입니다. 폐지 요구에 직면한 새마을 장학금이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방재정법에 중고등학생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라북도는 10년째 대학생에게도 지급했다며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용범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최 신임 부지사는 남원 출신으로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행안부 지식제도과장과 공공서비스 정책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김송일 전 행정부지사는 도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